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수능을 공부한다고 하면 주로 기출 분석하는 공부를 하지. 자,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기출 공부 왜 할까? 자, 첫 번째, 작품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건 아니겠지. 자습서나 교과서에 훨씬 더 분석 잘 돼 있어요. 독서 지문의 지식, 지문 내용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잖아. 너희들 뭐 독서 배경 지식 불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독서 이 지문 내용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 내용은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세 번째, 내신 국어, 수능 국어는 다르니까? 좋아. 아마도 세 번째일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근까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시험이 딱 끝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 이제부터 빨리 수능형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잖아. 이제부터 수능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다르다는 거. 좋아. 자, 그럼 이 둘은 뭐가 다르니? 뭐가 다를까? 쌤? 텍스트가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생각해봐라. 수능 기출 텍스트. 기출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와 이게 수능 공부구나 막 이런 느낌을 가져? 이거 되게 어이없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자 수능 기출 혹은 뭐 EBS 연계, 모의고사 변형 이걸 공부하는 게 이게 수능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뭐 학교든 그건 뭐 학원이든 그건 관계없이 그거는 과감하게 너희들 그만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과 수능의 차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 내신과 수능의 차이. 아마 너희가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서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신과 수능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텍스트가 다른 건 아니잖아. 공부의 방식이 다른 거거든? 근데 뭐가 다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지. 자, 단순히 텍스트의 문제는 이건 아닙니다. 근데 쌤도 생각해보면 나도 사실은 예전에 쌤 인강 들어오기 한참 전에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있잖아? 그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내신을 수업할 때는 내가 교과서를 가르치면 이건 내신 공부고 수능을 가르칠 때는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수능 기출을 가르치고 모의고사를 가르치니까 이게 수능이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왜냐면 텍스트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게 갑자기 수능 공부가 된다?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본 거였거든. 수많은 평가 기준 논문들 난 그때 본 거야. 쌤이 너희들에게 쌤은 국내에 있는 모든 수능 관련된 논문을 다 찾아봤다.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그때 논문과 이제 평가위원 교수님들이 썼던 단행본들, 이런 논문들,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쌤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 와, 진짜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 내신과 수능이 이렇게 다르구나. 학습 방법도 정말 완전히 다르구나. 난 그때 알았거든. 그래서 쌤은 그때부터야. 쌤 그때부턴 내신과 수능 가르친 방식이 난 완전히 달랐어. 자, 근데 사실 쌤이 인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금 당황했던 것 중 하나 뭐였냐면 뭐지? 인강인데 인강에서도 학생들이 수능식의 공부가 아니라 수능 텍스트를 내신식과 다르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건 뭐 가르친 사람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가르친 사람도 사실은 관성대로 가르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게 내신식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수능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보잖아. 그러면 그게 객관화가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가르치던 방식대로 가르치게 되면 이게 수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냥 내가 수능 강의를 듣고 수능의 텍스트를 공부하고 이걸 수능 공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봐라.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 아니? 이것 때문이거든?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이런 말을 많이 해. 쌤, 국어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늘지가 않아요. 저는 내신 점수는 되게 좋은데요. 내신 국어 점수 좋은데 저 수능 국어 등급이 안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 들을 땐 알겠는데요. 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 자, 봐라. 그래서 심지어는 국어 공부 무용론. 한마디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국어 공부 사후적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막 이제 막 만들어내지. 구조 독해, 뭐 거시 미시 독해, 그지? 심지어는 뭐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그입급 풀, 뭐 생각하고 풀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과 내신의 차이를 몰라서거든. 자, 그럼 쌤이 다시 물어볼게. 내신과 수능의 차이는 뭐야? 자, 만약에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개인의 뇌피셜이 아니야. 철저히 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쌤, 무슨 수능을 하나 공부하는데 학적 근거까지 알고 공부해야 되나요? 그 모르는 얘기다.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수십 년간 평가해 왔어. 당연히 완벽한 학적 토대, 그 근거가 없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지. 국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평가원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자, 그 평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적 차이는 이겁니다. 내신은 성취도 평가야. 수능은 능력 평가야. 자, 여기가 중요해. 이 성취도 평가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시험이 바로 내신이에요. 근데 수능은 어떨까? 이때 능력이라는 건 잘 봐야 돼. 이거는 무슨 능력이냐? 얘는 응용 능력이야. 처음 보는 지문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걸 묻는 거거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너희가 공부를 할 때 단일한 텍스트, 예를 들어 이제 기출 텍스트 하나야. 이 하나의 단일한 텍스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했어. 정말 깊이 있게 분석을 막 했어. 이건 내신식이라는 거야. 그 이해를 요구하고 문제를 푼다. 그게 다음번 완벽한 새로운 지문에 응용하고 적용할 만한 규칙이 없다면 모든 수업은 다 내신식인 거야. 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 응용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이 필요해. 자, 응용을 위해서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의 지문과 작품이 아니야. 하나의 지문과 작품을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에서 풀었다. 그거 아니야. 정확히는 지문, 군, 작품, 군 한마디로 이 지문이 아니라 모든 지문을 관통할 만한 규칙이 있냐거든. 당연하잖아. 이 규칙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 거거든. 작품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작품, 열심히 EBS 개별적인 작품들 120개, 150개를 공부하면 뭐해? 이 작품들을 통해서 완전히 처음 본 새로운 작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확고한 규칙, 이게 있냐? 이 규칙이 있어야 응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 더 중요한 게, 좋아. 지문에 대해서 단일한 내용 해설 중심,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맞춘 모든 강좌는 전부 내신식이지만, 좋습니다. 적어도 이 지문군과 작품군의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수능식의 강의들 있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많은 강사들과 학생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지문의 규칙, 지문 텍스트, 이 기출 텍스트군, 사실 이 규칙을 찾는 강좌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 규칙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자, 평가위원들은, 그리고 많은 평가 교육 국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 지문과 작품의 규칙만큼 정말 중요한 규칙은 선지의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확히는 하나하나의 선택지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선지군이야. 너희가 1년 동안 접하는 선택지들, 국어 선택지의 개수만 봐도 1000개가 넘어가. 그 1000개의 선택지들, 너희들 그 1000개의 선택지들 랜덤하게 흘려보내고 있어? 지문 읽고 그냥 문제 풀고 넘기고 있어? 그럼 그건 내신식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너희가 단일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 하나의 지문, 하나의 작품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건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 안 나와. 내신식이거든. 이거 완전히 평가 지표가 다른 거야, 지금. 그러면 너희들은 철저히 수능적으로 지문군의 규칙과 선지군의 규칙, 그 모든 기출들을 포괄하는 규칙을 학습하는 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처음 보는 작품에 응용할 수 있는 방식, 이게 수능이에요. 지문과 선지의 규칙을 배우지 않는 모든 학습, 그거는 내신식인 거야.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혹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이러한 단일 텍스트에 대한 내용 해설 중심이라면 그거는 과감히 중단하고 수능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로 한번 가볼게. 갈래별로 가보자.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문학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 있지. 특히나 독서는 너무 잘해. 특히 이과 학생들 중에 독서는 막 독서는 다 맞아, 어려운 것도. 근데 이상하게 문학에서 점수가 안 나와.
문학이 뭔가 애매하다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쌤, 저 EBS 달달달 외웠는데 점수 안 나옵니다. 이런 학생들도 적지 않아. 자, 문학 점수가 공부했는데 안 나온다. 자, 쌤이 한번 이 문제를 유형화 시켜볼게. 단순 정보 습득으로 공부했니? 한거 18곡. 쌤, 요런 뜻입니다.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이 작품은 이러한 정서, 이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시어의 의미는 이거고요. 현대 어플이 완벽합니다. 단일 텍스트 공부했어? EBS 문풀, EBS 스특 혹은 EBS 연계 변형 문제들 양치기 했니? 문풀 집중형이라 부를게. 혹은 쌤, 저는 둘 다 일 수도 있어. 자, 아주 전형적으로 내신을 학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쌤이 이건 예를 들어줄게. 자, 문학 공부했는데 틀렸어요. 자, 이게 중요해. 잘 들어봐라. 이걸 이해하면은 너희들 점수가 바뀌는 거거든? 쌤 공부했는데 틀렸어요. 이 두 가지는 지금 기준이 다른 거야. 공부했다. 뭘 공부했는데? 작품 내용이요. 틀렸어요. 그럼 당연히 틀리지. 왜냐? 연결이 안 될 거거든. 봐라. 이런 거야. 아까 한거 18곡 쌤이 예시 한번 들어볼게.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한거 18곡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거지. 이 단일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 좋아? 이게 나온다면 참 좋겠어. 쌤도 너가 이거 열심히 공부했다면 얘가 나오면 좋겠거든? 근데 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하지만 한거 18곡은 안 나올 수 있어. 얘는 나올걸? 자, 배경이 자연이네? 자연에서 주제의식은 긍정적인 주제의식이 있고 부정적인 주제의식이 있어. 긍정적인 주제의식, 자연이 배경인데 긍정적인 주제의식, 대표적인 작품이 한거 18곡이야. 쌤, 한거 18곡은요. 굉장히 유유자적하는 모습, 자연 속에서 아주 안분지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배경으로 한 긍정적인 작품들은 얘들아 주로 자연 친화겠니 뭐겠니? 넌 티가 났지? 자연 친화 혹은 예찬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야. 잠깐만, 정서는 뭘까? 작품 봐야 알아? 아니잖아. 여기서의 정서는 주로 흥취, 그죠? 만족감 이런 걸 거란 말이야. 자, 자연이 배경인데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 있지. 내가 원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 때가 있지. 대표적인 게 유배 갔을 때, 그죠? 올해 수특의 만분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봐라. 인간사.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 봐봐. 인간사에서도 주제의식,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일상을 노래한 작품들이 있어. 농촌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자, 이번엔 가르침과 교훈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있어. 자, 가르침과 교훈. 쌤, 저 오륜가 공부했습니다. 오륜가를 공부하니까 오륜가는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이고요. 오륜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이건 가르침에 대한 겁니다. 교훈을 주는 겁니다. 라고 했어. 오륜가를 공부한 게 맞아. 그거는 아주 수많은 작품 중에 딱 하나 공부한 거야.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 효율 제로에 도전한다고 불러.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나의 작품들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 거야. 그럼 보세요.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작품이네? 이런 작품이면 얘들아, 여기서도 정서가 중요할까? 막 가르치는데 막 흥취를 정서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 뭐가 중요하겠어? 두 가지야.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야. 쌤이 밖에 나가서 저 강사입니다 하면은 사실 질문들이 아주 뻔해.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몇 학년 가르치세요? 이거야. 자, 주체예요. 누구를 가르치는지. 일반 백성일 수도 있고 신하들일 수도 있고 사대부일 수도 있어. 혹은 양반집 규수들일 수도 있어. 두 번째, 내용이지. 결국 이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해. 왜냐면 결국은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런 걸 거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거야. 그럼 봐. 오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륜가가 들어가도 여기서 너희들이 잠깐만, 이러한 작품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 이걸 체크해야 돼. 왜냐? 이 내용이 중요 내용일 거니까. 지문 속에서. 훈계 자손가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훈계 자손가 똑같은 거야. 이게 너희들이 고전시가 공부하는 방법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의 개별적 작품 공부하잖아요. 그거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정확히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항상 시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 쌤이 뭘 강조하는지 알겠지? 보세요. 올해 EBS의 중요 작품들이 있어. 자, 이번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작품, 예를 들어 자, 청천에 떠서 울며 가는 외기러기. 자, 이때 외기러기네. 당연히 이별이니까 정서는 슬픔일 거잖아. 슬픔, 뭐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일 거잖아.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나 너무 슬퍼요. 이런 작품 거의 없잖아. 그렇다면 이때 기러기는 진짜 기러기인가? 자, 한마디로 레알 기러기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이때 기러기라는 건 뭐냐? 내 정서를 투영한 대상인 거야. 감정 이입한 대상인 거야. 그지? 자, 까마귀 눈비 맞아 라는 세태 비판 작품. 이번 주제의식이 달라. 세태 비판이야. 박팽년의 시조. 까마귀 눈비 맞아. 이때 까마귀는 진짜 까마귀일까? 자, 박팽년, 사육신,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하면서 이 시조를 남겼어요. 자, 까마귀 눈비 맞아. 레알 까마귀가 아니겠지. 까마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거든. 이때 까마귀는 간신배, 뭐 수양대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까마귀도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아니지. 이때 까마귀는 누구라고 할까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이걸? 이때는 우의적이라고 해. 한마디로 빗댄 거죠. 그럼 봐. 이번엔 자연 속에서의 작품들, 자연 속에서의 기록이라든지 갈매기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정말 자연 친화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만큼 나의 흥취를 드러내는 대상일 수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주제 의식이 뭐냐에 따라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동일한 자연물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겠지. 이 토대가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의 쌤 박팽년의 시조 요거 까마귀는 요런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이 토대가 있으면 어떤 작품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수능이 요구하는 방식이야. 이게 수능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바로 예측력은 이런 거야. 작품의 내용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철저히 수능의 탈을 쓴 내신 수업이거든. 자, 독서 다르지 않아. 특히 독서는 더 착각을 잘할 수 있지. 왜냐면 새로운 텍스트라거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정말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막 이 사고의 과정들을 알아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이것도 동일하다. 너희들이 여러 개의 문제, 모의고사를 풀고 막 이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분석에 대한 강의들, 그러한 생각의 과정, 특히 다른 사람의 생각의 과정을 너희들이 막 축적해 나가는 것이 실력은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이야. 자, 문제풀이를 반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일단은 너희들은 독서는 양치기가 문제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자, 쌤이 이렇게 적어봤어. 사실 양치기가 다 나쁜 건 아니야. 자, 위기의 양치기. 어떨 때 나쁘냐면 이 전제가 없을 때 나빠요. 자, 무수히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일정한 규칙이 내 머리에 쌓인다. 이 내용에 대한 지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규칙이 머릿속에 쌓인다. 이거는 굉장히 실력 향상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규칙도 내가 점점 쌓아 나가면서 동시에 채워가지 하는 거거든. 그럴 때 양치기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면 봐라. 그냥 문제 풀고 내용 파악하고 그냥 내용 이해하고 끝. 아니면 이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해설을 삐까번쩍하게 들어. 이해를 딱 해.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잘 풀려. 내용도 다 알겠어. 이게 내신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들을 때 알겠는데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진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너무나 많거든. 들을 때 알겠다. 지문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 그게 강사들 역할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딱 들을 때는 저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지. 아, 저런 의미였어? 이해가 돼요. 왜냐면 텍스트 자체가 너무나 어렵거든. 그 어려운 텍스트를 너희들이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정확히 이해를 당한다고 표현하거든, 쌤은. 자,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알겠어? 적용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뭘 들었는데? 내용을 들었다면, 혹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이 내용에 대한 해설과 생각을 들었다면 이건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거든, 너희들에게. 봐라. 수능이 요구하는 것은 딱 요거야.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없어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뭘까? 적용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이걸 가져다가 여기에 넣을 만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선택지, 반복되는 선택지, 뭐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머릿속 공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지. 처음 본 텍스트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줄게.
인문지문. 인문지문은 뭐가 출제가 돼? 자, 수능 기출의 인문지문들. 너희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 있잖아, 지금. 인문지문 기출을 풀었다면 좋아, 새로운 인문지문이 나왔어. 이 글은 어떻게 흘러갈까? 인문지문? 인문의 핵심은 뭐겠어? 인문은 답이 정해진 게 아니야. 특정한 어떤 개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너무나 다양해. 자,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의 시대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이걸 비교하고, 그죠? 이걸 비교하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개별적인 개념들, 이 개념과 이어지는 심층적인 개념들에 대한 연결, 이게 출제가 된단 말이지. 이 토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기술은 어떨까? 이건 또 다르지. 기술은 어때? 기술도 이 개념이 추상적인가? 기술은 너무나 구체적이야. 다만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은 어때? 좀 길어. 그래서 기술 지문은, 자, 논문을 찾아보면 정말 재밌는 게 있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학적 토대가 있어. 쌤은 평가원에서 나온 논문들, 평가위원들이 쓴 논문, 책, 쌤은 이런 것들을 나는 수능을 준비할 때부터 읽었거든. 그래서 아마 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논문 읽은 강사? 없어요. 없어. 쌤은 그러한 학적 토대를 가지고 너희들 수업을 하는데, 자, 이런 게 있어. 언어 텍스트학이라는 게 있어. 언어 텍스트학. 자, 텍스트 언어학 뭐 같은 겁니다. 자, 텍스트 언어학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되게 재밌는 어떤 논문의 내용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인문지문을 가지고, 한마디로 인문 철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쓴 모든 논문들 있지. 이거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만 결과가 나왔어. 이 논문들은 대체 뭘 썼을까? 이거를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으로 다 분석해본 거야, 알고리즘으로. 그랬더니만 결과가 딱 나왔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야.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이 너무 다양해. 이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이게 인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개념과 저 개념과의 관계, 이게 인문이라는 거야. 근데 기술을 분석해보니까, 자, 여기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는 정확하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 5가지 분석합니다. 우리 수능도 이 주제로 이루어진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주제별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거든. 그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시험지 열고 쭉 읽고 문제 푼다. 이미 여기서부터 점수 차이가 나는 거야. 자, 봐라. 기술 지문이야. 새로운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도 이 기술은 추상적이지 않을 거야. 굉장히 명시적이야. 아주 구체적이야.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순서와 과정이 핵심이더라라는 거야. 이걸 그대로 가져다 구현한 게 바로 수능이에요. 얘들아, 이 수능의 지문들은 봐라. 출처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 출처의 대다수의 내용들은 뭐 논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책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접근하는 이 시험이라는 건 주제별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당연히 어디에 구현되겠어? 선택지에 구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문지문에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와 기술지문에서 선택지에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게 다른 거야. 그걸 쌤은 규칙과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학습하는 게 수능학습인 거야. 왜냐면 수능과 내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방법론에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수능의 탈을 쓴 내신형 학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탈출해야 돼. 너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점수로 나에게 보상하지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자, 봐라. 내신과 수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내신은 시험 자체가 기억, 너가 제한된 범위에서 학습한 내용들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이걸 점검하는 시험이 내신이잖아. 너희들 많이 해봐서 알 거야. 수능은 어때?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 이건 기능이야. 너희들이 처음 보는 작품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과 능력, 이걸 보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쌤도 처음에 이 단어를 보고 나도 굉장히 놀랐었어. 예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측이라고. 이때 예측이라는 건 뭐겠어? 처음 보는 텍스트지만 이 텍스트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이 텍스트에서 그 중요한 정보는 왜 중요해? 이게 선지화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 감각이 독해력이야. 그걸 예측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예측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쌤은 말이다. 모든 지문.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출 풀어야지, 이 세트를 배워야지, 이게 아니야. 이 세트는 단일 세트잖아. 단일 텍스트야. 다시는 안 나와. 너희들은 이 지문이라는 건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그 하나의 지문을 대표 지문으로 너희들은 기출 텍스트 군을 학습하는 겁니다. 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음이지. 자, 인문지문이야? 이 인문지문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인문지문들은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지? 이 인문지문에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 그 반복된 특징을 보다 보면 이게 선지에 나오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지. 자, 당연합니다. 선택지, 너희들 선택지가 뭐라고 생각하니? 선택지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 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 평가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택지에 자격이란 표현을 써. 한마디로 이 선택지화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보가 있고 자격이 없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이 선택지의 개념의 규칙을 모르고 선택지 출제의 규칙을 모르고 지문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잖아. 왜냐? 생각을 해야지만 이해하고 이걸 내가 뭔가 정말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해석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 물론 의미를 생각하고 짚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어야 돼. 근데 그 기준이 없이 내가 모든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지를 생각한다. 시간이 되겠어, 이거? 시간 부족하거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쓸데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아셔야 돼. 선택지의 규칙, 무엇이 출제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반복되거든. 자, 이걸 하다 보면 확고하게, 확고하고 명확하게 평가원은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이러한 출제 원리라는 게 있네? 이걸 찾고 나서 그 감각을 계속 반복적 문제풀이로 체화하시는 거야.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수능 전까지 분명히 할 수 있어. 지금 시간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수능 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을 먹고 내용을 많이 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수능에서 특히 국어는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 방법을 바꾸면 점수가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규칙화해서 새로운 지문에 적용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개별 텍스트. 내가 공부를 했어? 이 내용이 머리에 남았어? 내신을 공부한 거야 지금. 그것부터 바꾸면 돼. 6평 전까지 너희들이 그 감각을 익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6평이란 시험은 어차피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오케이, 내가 이 부분은 됐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그걸 가지고 9평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나 수능까지 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단일한 텍스트? 노. 이 단일한 텍스트는 전체 텍스트에서의 어떤 규칙이어야 하는 거야. 이걸 적용하는 게 수능 공부라는 거지.